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탈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행의 황윤기입니다. 네, 2월 둘째 주 시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준 한 주였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내줬습니다. 자, 코스피는 뒤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여 나갔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닥이 편안한 우상향을 보내줬죠. 자, 저희는 이제 시원하게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면 될 텐데요. 이 명절 이후에 어떠한 전략들 짜서 또 수익을 올리면 될지 저희 상한가 스쿨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신나는 날에는요, 이분과 함께 하셔야겠죠. 바로 바닥줄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또 내일부터 설 연휴를 앞뒀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향해서 이제 명절 잘 보내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좋은 기운,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귀향 가는 길에 뭐 떡값 이런 거 못 챙겨 드려도 이 떡값 이상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과 종목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은 정말 이제 떡값을 제가 또 따로 챙겨 드리는 그런 효과처럼 느껴지게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전문가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이 좀 괜찮았는데요. 앞으로 또 기대해 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이제 시장이 반등세를 나타내 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단기적인 반등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요. 늘 말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늘 반복됐던 역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지수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흐름이들 나와주느냐.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연초에는 살짝 반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명절이 다가온 이후에, 그런 명절 이후에 상방으로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과거부터 무엇을 했느냐. 명절 전에는 사실상에 이제 시장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과거 저 먼 이야기까지 좀 해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좀 가슴 아픈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후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에 명절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은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휴 전에 보통 매도 포지션으로서 증시 하락을 유도하고요. 사실상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 개인들, 우리 자녀분들 뭐 조카분들 뭐 이제 용돈도 줘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돈, 이제 귀향길 가는 이런 떡값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금의 수도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통상적으로 명절 전에는 하락장으로 이어가는 게 지금까지의 역사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명절 이후에는 늘 보다시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작게는 증시가 뭐 5% 정도, 그 다음에 많게는 뭐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명절 이후에 다가올,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신고가 랠리 계속 달려주고 있죠. 명절 이후에 다가올 우리 국내 증시의 또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믿고 명절 후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어디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특징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이거 맨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상한가 스쿨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상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벌써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이죠. 자, 근데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뭐 했습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법정에서 19개에 달하는 이런 이 사건을 가지고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사라지게 됐다?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간 진행하지 못했던 M&A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일단 차트를 보고서 또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발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는지. 어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냐고 하면요. 바로 이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몇 배가 올라갔다. 약 1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분들은 굳이 이거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보유하신 분들만 사실상에 얘기했다시피 삼성의 M&A 시계가 빨리 돌아감에 따라서 반사익을 좀 노려볼 뿐인 거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적어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만 원대는 안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다시피 15만 원이라는 자리가 과거에 강한 저항과 저항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지켜주는 흐름이 강하죠. 그래서 이 15만 원대를 지켜주면서 이 20만 원대를 돌파하는지 좀 지켜보면서 들고 가야 되는 거지. 괜히 이거 신규분들 잘못 접근했다가 제가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15배가 올랐는데, 자, 이거 갑자기 삼성전자가 M&A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다른 기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은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15만 원을 지키는지 좀 들고 가시면서 신고가 패턴 기대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근래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삼성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소식인데요. 지금 2시간 전에 검찰에서 항소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장중에 대규모 인수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에 11.29%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사명을 삼성 로보틱스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더 출렁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언급 주실만 했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면 또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또 최근에 또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역시나 늘 모든 급등주는 저를 거쳐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좀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또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엔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이런 무역 전쟁 같은 느낌. 그러면서 IRA 관련돼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에서 중국제 제품에 대한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하향하겠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그 보조금 제한 정책에 따른 전액들이 반사익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4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22만 원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5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신규분들은 가급적이면 저는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저 추천 안 드려요. 그다음에 뭐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 역시 영역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천천히 이제 18만 원? 만약에 좀 욕심낸다 하더라도 한 16만 원. 이 구간대를 깨지 않는, 뭐 조금만 더 욕심낸다 하더라도 20만 원이 22평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들고 가야지, 너무 욕심을 내셨다가는 또 다 뱉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엔캠 같은 경우도 천천히 좀 잘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캠 말씀해 주고 계셨고요. 우리 전문가님 손 안에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하시죠. 이 상한가스쿨 안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오고 엔캠인데요. 신규 접근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른 종목은요? 아까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하니까 또 생각난 종목이에요. 사실 뭐 아까 삼성 로보틱스 뭐 이렇게 사명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개인들이 그냥 이제 삼성 로보틱스다 이라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찌라시성 기사가 나온 것들 뿐이고, 사실상 공지가 나왔을 때는 이제 공시상에는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 보셨나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또 급등이 나왔던 게 사실 삼성 로보틱스가 아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수급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로봇
로봇주들 좀 움직여주면서 이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이레시스가 움직여줬습니다. 근데 이레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 신규분들 접근은 좀 자제를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 이레시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몇 배,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방송을 끝까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이 다 바닥주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인 거지 2배, 3배 이렇게 올라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레시스 같은 경우 일단 신규분들 접근은 자제를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전체적으로 이 해당 이 구간이 다 저항대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500원부터 6,500원 여기 구간이 다 저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갭을 맞고 저항으로 무너졌습니다. 다만 5,000원대를 지켜내준다라고 하면요. 이 갭을 띄우면서 앞에 있던 이 저항 물량 소화와 함께 신고가 패턴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렌시스는 보유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5,000원대를 지켜내면서 6,500원대 돌파하는지, 자, 그런 신고가를 만약에 달성하게 됐을 때는 6,500원이 강한 저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50% 정도 대충 봤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시고서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5,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 신고가 패턴으로서 목표가 10,000원까지 좀 한번 노려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11% 상승률 보여준 이렌시스 말씀해주고 계셨고요. 이렌시스 역시 3배 뛰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 손 안에 있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5,000원대 지켜내면서 6,500원 돌파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망의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요? 최근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이제 IT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상에 또 최근에 이제 부산 BDX 컨소시엄 관련되어 있는 이 최종 협상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가지고 있긴 한데, 이 IT센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증거 이 사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IT센도 제가 언제 소개를 시켜드렸다?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IT센 사실 11월 달에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어요. 11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매수하자마자 급등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럼에도 다행히 비슷해요. 작년 10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 매직 기간 충분히 매매 박스권대를 형성해줬죠. 자, 그러면서 충분히 소개시켜드렸던 가격 전략대에서 매수 구간을 주면서 주가가 지금 몇 배, 한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규분들 역시나 이미 4-5배 오른 종목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분들이 아니라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의 보유 전략을 좀 얘기하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9,200원 정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패턴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신고가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10,000원대에서 한 50% 정도, 15,000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9,000원대를 지켜주면서 15,000원 정도까지 치고 가는지 한번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앞에 있었던 종목들 제가 늘 방송을 할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자랑을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다 2배고 3배고 10배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서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종목을 사는 거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 사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이런 종목들을 사전에 내가 먼저 매수해보고 싶다, 바닥주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TV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2배, 3배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방송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IT센 주셨는데요. 역시 전에 소개시켜주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는 14.47%로 마무리 지었던 IT센이고요. 오늘 장중 23%까지 급등했었습니다. IT센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 BDX 컨소시엄이 100% 민간 법인 형태로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을 오늘 알려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특징주 일만했네요. 자, 우리 강사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더 듣고 싶죠. 우리 강사님의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렇게 노란 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도 누르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노란 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많이 챙겨 가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까지만 공부하면은 이제 연입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새해 이후에, 설 이후에 어떤 종목을 과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할지, 그리고 과연 어떤 종목을 통해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될지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버실 수 있도록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지막까지 좀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정말로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멘텀의 수혜주를 산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주가 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왜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뭐 반도체가 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이유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시장 분석이라든지 시장 흐름, 반사익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주지만서도 외국인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늘 말하는 게 시장의 하락 속에서 오히려 외국인이 쓸어담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좀 기대되는 종목은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대장주가 됩니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지만 대다수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사실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실적 대비해서 미래 가치만 가지고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 즉 실적이 100배 이상 증가한 만큼 정말로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마 2차 전지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히 2차 전지 대장주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사실 많은 분들이 거북해 하실 수 있어요. 거북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실질적으로 제가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은 소개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저는 바닥주 전문 강사고요. 1타 강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다 편안한 매매를 원하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최근에 엔캠도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렸다 했잖아요. 자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도 2차 전지 대장주 엔캠이 된다. 전액 관련해가지고 이 원재료 리스크 해소된다라고 하면서 엔캠을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엔캠 같은 경우 지금 차트 보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있느냐. 자, 엔캠의 차트를 지금 봤을 때 몇 배,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이미 5배 올라갔습니다. 사실 대장주라는 개념이 뭐 여러분들 주식에서 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전 대장주라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엔캠만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강의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작년에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많이 강세였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을 따라 사라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왜?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2배, 3배, 4배, 10배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 사라 한다는 거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지게 하는 거다. 리스크 없는 편안한 매매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보니까 또 제가 2차 전지로 뭘 소개시켜드렸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EV 첨단 소재, 수산화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었어요. 다들 양극재, 음극재 보고 있을 때 EV 첨단 소재와 강원에너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요. 차트를 볼게요. EV 첨단 소재를 소개시켜드렸던 이때가 그 작년 이제 2023년도 1월쯤입니다.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 이때 소개를 시켜드리고 13배가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에너지 이제 차트를 볼게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동시에 2023년도 1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몇 배가 상승하느냐? 6배가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얻어 걸린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또 다음 여러분들 최근에 2차 전지관에서 태성도 알 거예요. 태성은 사실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조금 더 많이 오른 거긴 해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뭐 때문에 2차 전지 시장까지 넘본다라고 하면서 태성이라는 종목을 역시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태성이 어떻게 되었다? 태성 같은 경우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5배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뭐 지금 계속해서 제가 뭐 차트 올라간 종목들만 얘기하니까 자랑이라고 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늘 얘기하는 게 뭐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설레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날 제가 간다 해봐야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 뿐이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10배, 20배, 5배 올라갈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충분히 따라오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도 수익 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또 종목 볼게요. TCC 스틸 최근에 좀 잘 가죠. TCC 스틸이라는 종목 역시도 2차 전지 신사업 모멘텀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다? 자, TCC 스틸 차트 볼게요.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10배 정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볼게요. 자, 탑 머티리얼 몇 배? 3배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2차 전지만 얻어 걸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도 뭐라 했어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 보면은 사실 이 당시에는 제가 뭐 그러니까 삼성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아니었고 이제 우리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되었다? 삼성발 모멘텀을 엮이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배가 상승했습니다.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렌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여드렸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차트 저 당시에 로봇 관련된 부품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몇 배가 올랐다. 차트 보시면은 3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5배, 10배 오를 종목 준비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가격 전략까지 뭐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TV 방송이 끝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온라인 방송 이제 보시면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방송을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2차 전지가 왜 상승을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보셔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에코프로의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이게 어제 차트예요. 오늘 한 11% 정도 급등을 했는데 어제 차트를 제가 좀 준비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에코프로의 급등 이유 저는 이 어제 차트를 보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 22% 정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가 그럼 왜 올랐느냐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에코프로에 이제 보면은 이 월봉 차트죠. 월봉 차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50만 원대가 과거부터 뭐였다? 강한 저항이자 강한 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한 저항이자 강한 지지. 그러면서 이런 낙폭이 심해지게 되면은 저런 강한 저항 및 지지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었던 반발 매수세의 유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말도 안 돼. 저가 매수해야 돼. 반발 매수 및 저가 매수의 유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2차 전지의 전망이 얼마나 밝은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전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2차 전지가 굉장히 미래에 같이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왜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상승이 반발 매수세다라고 표현을 하냐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이 사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테슬라 쇼크로 뭐한다? 무너지는 2차 전지주라고 표현을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9개월 동안 내리 하락을 하면서 최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 누구를 통해서 올라갔습니까? 테슬라를 통해서 시작했고 테슬라가 과거부터 신고가를 찍었다. 테슬라가 뭐 실적이 증가했다. 뭐 그러면은 함께 움직였던 게 2차 전지주입니다. 근데 그런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테슬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사실상의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2차 전지주가 올라간다라고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선점하고 있는 테슬라가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배터리 회사들이 이 실적을 낼 것이냐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악재로서 좀 작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어제 발표 나왔던 이거죠. 자, 두 번째 악재가 뭐예요? 자, 2차 전지 대장주가 뭐다? 에코프로 형제들이 작년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늘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게 2차 전지주다라는 이런 리스크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거의 쐐기를 박아버리죠.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다라고 해버렸더니 실적이 그나마 좋게 나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토막을 내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 그룹 형제들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의 2차 전지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뭐한다? 어닝 쇼크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든 종합적인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악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조금 지원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너무 한파가 심해지면서 테슬라 자동차 기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들이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 뭐밖에 없다? 악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있어서 왜 하필이면은 반등이 나왔는가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반등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뭐다?
개인들에게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 뭐한다? 하반기부터 주요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가 이어질 것이고요. 자,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실상 실적 부진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수요 둔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의 악재가 나와주면서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뭐다? 이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다? 바로 선반영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에코프로들 뭐 2차 전지들 무너졌던 이유가 뭐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수요 둔화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뭐 합니까? 증시가 하방으로 무너지게 되죠. 증시가 아니라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그러니까 이미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실적에 대한 이 악화 이유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그것을 뭐 했다? 이미 선방영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더 이상 나빠질 실적을 기대할 것도 없고 이제 신차 출시와 함께 이 실적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따라와 줄 거다라고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억지가 아닌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삼성전자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에야 뭐 우리가 갤럭시 S24와 함께 온디바이스 AI네 뭐 챗 GPT와 함께 HBM이네 뭐 반도체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흑전했다. 뭐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실적이 엄청나게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 어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증시 자체 이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너무나도 많이 남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악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판매량 둔화 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만큼 뭐 하고 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닝 쇼크를 분명히 보다시피 삼성전자도 뭐라고 해요? 어제 우리 사실 에코프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실적 반토막 났다라고 했죠. 삼성전자도 뭐한다? 어닝 쇼크, 실적 최악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주가는 3%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 반도체 관련주가 왜 올랐나? 우리가 봤더니 뭐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겠죠. 이제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거는 오히려 실적이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 반발 매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차트 이미 우리가 과거에 선례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때 어닝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 당시보다 주가가 30-4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미 선방영 되었다라고 받아들였던 거고 이 모멘텀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나빠질 실적이 없다와 함께 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도 이제 뭐예요? 여러분 다 알던 사실이었잖아요. 다음 뉴스 보면은 자, 전기차도 뭐한다? 이미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자, 뭐예요? 양극재 판매 급감하게 되고요. 배터리 실적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요. 심지어 전기차 수요 부진의 리튬 가격은 5분의 1로 추락을 하는 등 굉장히 전체적인 악재들밖에 악재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 이런 악재들까지 따라와 주죠.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악재까지 따라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보조금을 뭐 하기 시작해.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죠. 전기차 이제 보조금을 깎겠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런 악재들만 나와 주니까 사실상 이제는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뭐 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자, 오히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반발 매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보조금을 깎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악재입니다. 보조금을 깎는다는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다음 뉴스에 나와요. 자, 뭐라고 해요? 보조금을 깎는다는데 현대차만 신났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왜 현대차 전기차 안 파나? 현대차는 뭐 내연기관 차량만 파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 개편하에 수입차가 직격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요. 전체적으로 가격 나와 있다시피 5,500만 원 미만을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금액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에 뭐 하게 돼요? 보통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다 보니까 뭘 하게 된다? 오히려 현대차, 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현대차를 사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현대차 기업들의 이 배터리, 현대차의 배터리를 납품하는 2차 전지주 기업들의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급 시장에서 좀 받아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런 상황과 동시에 뭐냐고 하면은 보조금 자체도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5,500만 원 미만 전액 지급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요, 답이 없어요. 보조금이 지원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안 살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어떤 전쟁이 이어지게 되느냐? 어떤 경쟁이 이어지게 되느냐? 자, 보면 뭐라고 한다? 이제는 싸야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싸야. 싸야 살아남기 때문에 올해 저가 전기차 몰려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미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저가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가격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격이 조금씩 싸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다시 전기차로서 뭐가 들어오게 된다. 수급, 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올해 뭐가 돼요? 올해 저가 전기차의 이런 경쟁과 함께 이 전기차 판매량이 다시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럼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뭐가 된다? 실적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게 돼요? 이번 하반기로 갈수록은 내나 올해 발표됐던, 어제 발표됐던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음 뉴스 보면은 전기차는 이제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등급 강등되든 테슬라가 뭐 하든 말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나올 악재는 다 나왔어. 이건 거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재가 사라지면요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악재도 사라지면요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야? 나올 악재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는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지금 이런 심리가 지금 반영됐다라고 저는 좀 확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 수를 보면은 자. 어제 뉴스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이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2차 전지주는 다른 어떤 이 모멘텀보다도 저가 매수, 사실 2차 전지를 좀 저가 매수로 표현이 좀 그래요. 반발 매수. 그러니까 그나마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라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는 이 매수 심리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어제 2차 전지주를 계속해서 담았던 건 누구다? 개인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의 매수세를 봤을 때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2차 전지주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로 기업의 가치가 충분하죠. 충분한데 당장 시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당장 10년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를 봤을 땐 사실 2차 전지주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사실 지금 당장에 나온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2차 전지주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앞으로에 나올 악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이야기들만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역시나 지금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의 오히려 어닝 쇼크 이후에 반도체 바닥 다졌다는 모멘텀과 함께 주가 올랐던 것처럼 이런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반발 매수세에 따른 상승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스도 뭐 과거부터 나오는 게 반발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상승이 유지가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나면은 일정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해주는 걸 좀 노려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2차 전지주가 그러면 아예 뭐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알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이제 보면은 2차 전지주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주를 여러분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좀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미리 2차 전지주도 여러분들 계속 빠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빠지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앞으로 2차 전지주는 무엇을 가지고서 오를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좀 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를 봤더니 최근에 지속적으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내리 하락을 할 때도 뭐 했다? 신고가를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신고가를 간 가장 큰 이유가 뭐다? 전액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입니다. 전액. 그럼 이 전액이라는 건 우리가 왜 오르는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전액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럼 전액이 왜 오를까를 봤더니 뭐 때문에? 자, 아까도 얘기했죠. 중국 배터리 부품 규제에 따른 IRA 규제 반사이익에 따른 뭐다? 실질적인 수혜로서 전액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요. 이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요. 보조금에 대한 제한이 생기잖아요.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이 IRA 규제 반사이익이 전액이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상 맞아요. 전액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전액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뭐라 해요? 아까 신고가라고 했죠. 엔캠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시켜도 이미 5배 올랐습니다. 5배 올랐는데 이걸 또 사라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거지 정말로 갈만한 좋은 종목을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더니 자, 이 규제 반사익 IRA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이 가장 핵심적이면서 이 보조금을 100% 지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고 하면요. 자, 100% 보조금 지원해 준 게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주목하는 시장은 어디다? 미국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태양광과 연계된 ESS 배터리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미국 정부는 신축 주택들의 뭐 쭉쭉쭉 얘기하면서 10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금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IRA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이 ESS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ESS를 지금도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미 ESS 같은 경우가 자, 지금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너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에만 빠져 있다 보면은 너무 아직도 양극재만 보시는 분들은 이 뉴스를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막 못 본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전기차가 최근에 주춤주춤한다 하잖아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수요가 둔화된다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우리나라 배터리사들이 실질적으로 뭐 한다? 미국의 ESS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규모가 6억 불에서 82억 불로 대략적으로 14배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실적이 따라오는 그런 기업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ESS로 눈을 돌린다라고 좀 보면 좋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제 ESS 같은 경우는요, 100% 거의 100%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왜 ESS를 사야 되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왜? 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맨 처음에 이제 통과됐을 때 뭐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것 자체가 사실상 뭐다? 친환경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친환경 차이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에까지 지금 이런 IRA에 대한 수혜가 좀 지속됐던 것 뿐이었지 사실상 IRA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꾸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꾸 IRA의 수혜가 2차 전지야 전기차야라고 하니까 꼭 IRA라는 이 법안 자체가 이 2차 전지 때문에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남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빠르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IRA는 결국 뭐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중심이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이 ESS는 뭡니까? 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런 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요. 이게 LG화학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이렇게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수력, 화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렇게 분배하는 그것을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한다? 자, 테슬라 보면은 원래 여러분들 아시겠죠? 테슬라가 테슬라 자동차였습니다. 테슬라 모터스였어요. 근데 뭐예요? 자동차를 떼버리고 지금은 그냥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궁극적인 건 뭐다? 전기차 대신에 ESS, 태양광을 이용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한 이 차량을 만드는 게 원래 테슬라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슬라를 봤을 때 뭐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게 다음 뉴스를 봤을 때 어떤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태양광으로 달리는 차세대 모빌리티. 그래서 미국 스타트업 올해 대량 생산 계획도 있고요. 자, 테슬라 태양빛으로 달리는 자동차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 태양빛으로 달리는 태양광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다? 앞으로 배터리 업계는요. ESS가 치고 올라올 에너지 저장 장치가 치고 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뉴스도 뭐가 나옵니까? 자, 배터리 다음으로 뜨는 게 뭐다? 자, 배터리 다음으로 뜨는 ESS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배터리 전기차 다음으로 ESS가 뜬다라는 뉴스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 여러분들이 뭘 봐야겠어요? 저는 사실 양극재도 아니고 음극재도 아니고 뭐 LFP 배터리도 아니고 전고체 배터리도 아니고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배터리가 뭐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배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ESS 배터리 꼭 눈여겨보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ESS 배터리를 좀 보면은 자,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리튬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ESS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리튬 계열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냥 오로지 100% 친환경으로만 이제 제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뭐다? 원가 절감이 되겠죠. 원가 절감에 따른 이런 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뉴스 나오는 게 이제 2차 전지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 다음 뉴스 보면 뭐라고 뉴스가 나오느냐? 자, ESS로 미래차 에너지 혁신 당기겠다. 그래서 배터리 업계들은 뭐 한다? 보다시피 뉴스가 이게 최근 겁니다. 1월 29일 거. 이제는 뭐예요? 이제 2차 전지에 목을 베는 게 아니라 ESS 키워가지고 보릿고개를 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IRA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미국의 보조금을 100%가량 지원받을 수 있는 ESS로 좀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나? 왜? 지금 이미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ESS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ESS를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ESS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자동차용 배터리로서 세방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ESS 시장 진출 있죠. 근데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100배 상승했습니다. ESS로서. 자, 그리고 이제 이 ESS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PNT라는 종목이 있어요. PNT 같은 경우도 자, ESS 시장 성장에 덩달아 활짝이라는 표현이 있죠. 몇 배 올랐는지 볼까요? 자, ESS 관련해서
PNT 40배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이제 CI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CIS. 자, CIS 같은 경우도 ESS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몇 배가 상승했습니까? 자, 지금 아시겠지만 30배가 상승을 했어요. 30배. 20배가 상승했어요. 20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제 관련주 비나텍이라고 있어요. 비나텍. 자, 비나텍 같은 경우는 어때요? ESS 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몇 배 상승했느냐? 지금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봤을 때 사실 비나텍은 상승세가 좀 많이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것 뿐이고 다른 기업들은 기존의 ESS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었죠. 적게는 20배, 많게는 10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ESS 모멘텀을 가져가면은 앞으로 오르지 않은 종목은 몇 배가 오를지 기대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되는 수혜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그 관련되는 수혜주가 뭐가 있었다. 사실 ESS 관련해서는 세방전지와 PNT, CIS, 비나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관심 가져봐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제가 얘기했죠. 저는 오른 종목은 이미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고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는 거겠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과연 리스크가 없는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할 만한 정말 설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매집했을 때 충분한 시세 분출과 함께 큰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저는 최바닥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ESS 관련해가지고 우리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의 파트너사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에코프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의 차트를 영업이익을 실질적으로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자, 볼게요. 자, 매출액은 별로 안 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2018년도 매출액 대비 2023년도 매출액은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약 19억에서 101억 이제 나와야 되지만 예상치죠. 10배 정도 증가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봤을 때 현재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차트예요. 이제 하방 추세 때 돌파하면서 지금 뭐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바닥을 다진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외국인이 풀매수하고 있다 했죠. 그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 그다음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외국인 수급 볼게요. 자, 내리 차트가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외국인들은 뭐 한다? 내리 비중을 높이는 그냥 풀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TV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격 전략과 함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단타 강의 관련해서 4개의 영상 파일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단타 영상 파일까지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절에 설이 끝나고 여러분들 무슨 종목을 살 것인가를 설 내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딱 1시간만 뭐 한다? TV방송이 끝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나고 들어오시면은 아마도 이제 설 내내는 그냥 편한 연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지금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또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이 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